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2006년 당시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헌 중에서 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다. 이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이 당의 상임 고문직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당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헌은 결국에는 2005년, 2006년 당시 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임명한 홍준표 혁신위원장, 지금 대구광역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혁신위를 맡았었고, 그 다음에 그 혁신위의 간사가 또 지금 부산광역시장 하고 있는 박형준이었고, 이런 친이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사람들, 사실상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선 운동을 돕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당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엔 이걸 관철시켰습니다. 이 박근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원한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원에 대해서, 그 형성 배경에 대해서 왜 1년 6개월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과거 기사를 살펴봤습니다만, 그 기사를 살펴보는 도중에 이 여러분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물러나는 박 대표. 그러니까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2004년도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맞아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던 그 한나라당을 다시 되살리고, 2년여 동안 이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그 박근혜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과거, 이력,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하는가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지적한 기사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 박근혜 대표가 당시 안고 있었던 그런 숙제들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나왔던 그런 경로, 또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내힘에 돌아왔을 때, 또는 뭐 어떤 무슨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를 할 때 이거를 풀어야 할 과제가 엇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는 와중에 뭐 중간중간에 따로 이렇게 보완을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그걸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꼭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박 대표가 지난 2004년 3월 탄핵 후폭풍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한나라당의 과도 대표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대선 후보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지금의 위상을 예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그 역풍을 받아서 그 후폭풍에 의해서 한나라당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말 과연 이번 선거 2004년 총선에서 몇 석이나 건질 것인가. 정말 그때 당시에 이 노무현 탄핵 역풍이라는 건 일종의 광풍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정말 거셌습니다. 그때 이 한나라당을 살기 위해서 이 박근혜란 여성 정치인,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이 사람을 이제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상대책위원장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과도 대표로 선출됐는데, 그때 당시 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고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거를 예상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기사가 쓰여졌을 당시가 2006년 6월이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당시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했다. 그 정치적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은 이 짧은 기간에 일약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런 과정들을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대입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읽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영남 정서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 침몰만은 막아보자는 최후의 카드로 박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힘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글쎄 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주장을 계속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총선에서 진 거는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이번 총선 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총선 직전에 이 국내임은 정말 그야말로 괴멸지경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정말 비상 상황에서 그 비상 상황에서 결국에는 SOS를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불렀습니까? 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까? 침몰만은 막아보자. 그때 당시에 국내힘 어땠습니까? 80석이나 건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전망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온갖 선거 전략의 신이라는 식으로 자처했던 이준석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뭐 자기가 지금이라도 뛰어들면 뭐 120석이네 어쩌네 저쩌네 뭐 별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침몰을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 초보한테 이 당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카드는 20여일 뒤 4.15 총선에서 121석 확보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데 이어 이후 5차례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모두 승리로 이끄는 상승군, 항상 이기는 군대에 효과를 내며 박 대표를 어엿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카드 역시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을 한다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국민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국민의힘의 대표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이 인물, 이 둘 간의 대결은 이미 대선에서 한 차례 끝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재대결은 식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럴 경우에는 그 구도부터가 벌써 이런 뭐랄까 보기에 따라서 이 진영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검사 한동훈 대 피고인 이재명 어떻습니까? 벌써 구도가 딱 벌써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라갔다. 그래서 그런 한동훈 카드가 과연 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총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 한동훈 효과라는 것들이 이 언론 지면을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남아있는 숙제란 과연 무엇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질이 멸렬한 이 국민의힘을 다시 보수 정당으로 만들고 이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닦아놓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재보궐선거 승리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짧은 기간에 일약 대선 주자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짧은 기간에 이 한나라당을 정말 이 강한 야당으로 만들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노무현이라는 이 집권 세력이 있었고 그 노무현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온갖 분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그래야만 지금 현재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세력들,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 초보 이런 주장들을 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결국에는 이 당을 과거 같은 이 한나라당 또는 박근혜 비대위 시절의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강력한 리더십 하에 있는 정당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저 이재명 또는 조국 그런 거야에 맞서서 이 집권 여당을 지킬 수가 있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정부 여당의 거듭되는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 한몫했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 실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유행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노무현의 실정,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 이 노무현을 심판하자 이런 여론들이 빗발쳤고 그게 표심으로 나타났고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대선 주자로 도약을 했다. 이겁니다. 박 대표 개인의 대중적 기반이 결합된,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박근혜란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런 향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팬덤이 아주 강력했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팬덤이 강력한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딸들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전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비교할 거리가 많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30 재구성 때 경북 영천과 올해 5.3.1 지방선거 때 대전의 경우 불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 역전승을 견인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연전연승 가도에 힘입어 초창기 불안하기만 하던 당 장악력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고 소위 친박계로 불리는 지지 세력도 몸집이 커졌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기 세력을 심지 않겠다. 자기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 개파의 수장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이 국민의힘 안에 존재한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락을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적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개파로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그런 관측 내지는 그런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는 세력입니다. 세력을 만들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무슨 결벽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기의 정치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표는 행정도시 입법,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당 쇄신안,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와중에서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3선 3인방과 소장 개혁파의 반박근혜 공세를 견뎌내는 강단과 뚝심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말이 개혁 입법이지 4대 개혁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당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당내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입장을 고수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관철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무현 정권의 이 4대 계약을 갖다가 저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내 각 계파, 특히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사들의 당내 공격, 지금으로 따지면 내부 총질, 내부 공격 이런 것들을 견뎌냈고, 또 당시 뭐 이제 남원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 소위 말하는 소장 개혁파를 자처했던 이런 사람들의 공세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대선 경선에서 아주 호각기세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수차례의 지도부 개편을 통해 김용호, 김무성, 허태열 의원 등 재선급 이상 중진을 친박계로 편입했고, 유승민, 전효욱, 유정복 의원 등 초선 측근을 얻었다. 물론 이 지금 언급된 사람들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는 이런 가운데 상생과 대화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함께 대여 장의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외유 내강의 리더십도 정치적 고비마다 선보였다. 당 대표라는 제1시험대를 통과한 박 대표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 더 어렵고 험난한 제2시험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전당대회 결과가 만약에 한동훈 당선이라고 할 경우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국내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제2시험 때 이렇게 운날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당 대표로서 이 국내힘을 개혁하고 국내힘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제1시험이 끝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2시험 대선 주자로 가는, 대선 주자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한테 당시 언론 매체가 이렇게 주문했던 건 이렇습니다. 개파를 두지 않겠다는 박 대표이지만 냉혹한 대권 경쟁을 뚫고 나가려면 당내 지지 세력의 확충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금을 터놓는 대화를 통해 내 삶을 만들 수 있는 스킨십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 대표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서도 마음을 터놓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중진 의원의 불만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스킨십 같은 것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포부라고 해야 될까,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김없이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이런 성격, 그런 성향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는 더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책 대안 및 토론 능력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수첩공주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뭐 담론을 제시한, 거대 담론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대안 제시 또는 의문 제기 이런 것들이 이 정치권 내지는 이런 언론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그게 일종의 의제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영향력은 과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제 설정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표의 자산이자 부채로 작용하고 있는 부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사적 감정을 넘어 정치인 박정희에 대해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할 수 있어야 연좌대적인 공세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의 자산이자 부채인, 그리고 그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가장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적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국민의 관심사였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치권에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20년 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20년 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적인 국정 운영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정당의 지지층조차도 아마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런 숙제를 안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고두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몇 년입니까? 18년 전에 썼던 기사인데 뭐 시기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이런 지적들, 이런 과제들을 이렇게 주문한 이 대상도 너무 다른데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고 있었던 과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안고 있는, 그리고 정치 경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매도 강력한 대선 주자로 도약하는, 또는 강력한 팬덤을 쥐고 있는, 또는 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그런 정치 신인들이 겪는 문제다. 과연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